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4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각 회차마다 영상에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경기들은 멤버십분들 전용 최종 픽 영상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는 점 인지를 해주시고, 괜히 지나가다 영상 한번 보고 왜 이 경기는 말 안 해주냐면서 쌍욕을 박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살포시 신고해드리고 있으니까 악플을 쓰시더라도 좀 생각을 하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두에 많은 말씀 드리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 많은 분들이 영상의 시청 시간을 보니까 뭔가 결과적으로 어떤 걸 선택했냐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 것 같아서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은 최종 픽도 최종 픽이지만 분석 내용에서 웃음도 드리고 재미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픽 영상이 올라가는 동시에 골대법 정리본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정리본 올려놓을 테니까 개인적으로 분석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아직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김천 상무 대 대구. 자, 우선 김천 상무는 전역 예정자들이 빠지고 신규 자원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보여줬던 만큼의 조직력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선수 자원들이 좋으니까 금방 적응을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경 선수나 김대원 선수가 공격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박승욱 선수가 버티고 있는 수비 라인도 좋고, 지난 대전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최기훈 선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김천 상무가 경기력도 좋고 홈에서는 이번 시즌 기록도 좋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패배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 상무가 패배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대구의 경우 이번 시즌 원정에서 실점이 2배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 자원의 정재상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라는 점, 고재현 선수가 이번 시즌 아직까지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에드가 선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뚝배기가 예전만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세징야 선수는 확실히 대구의 에이스인 건 맞지만 기복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이 경기 무승부를 좀 추가하는 이유는,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요시노 선수가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한번 해볼 만한 대구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김천 상무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한번 뿌려줄 수 있다라는 패턴적인 측면, 대구는 원정에서 3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연패를 끊을 수도 있다라는 패턴적인 측면, 김천 상무가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는 이번 시즌 4승 2무로 패배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김천 상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요코마리 대 도쿄베르. 자, 우선 지난 맞대결에서 도쿄베르디가 홈에서 요코마리를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했었고, 홈에서 도쿄베르의 야마다 후키 선수가 기가 막힌 프리킥 득점으로 선제골을 넣었었지만 핸드볼로 인한 페널티킥, 그리고 후반 로즈타임에 요코마리의 마츠바라켄 선수에게 기가 막힌 가마차기에 무너지면서 1대2로 패배를 했었죠. 다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도쿄베르가 홈에서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슈팅 숫자도 더 많이 가져갔던 경기였다라는 점, 또한 요코마리는 홈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 운영을 할 텐데, 도쿄베르는 점유율이 낮을 때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경기 원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무승부 정도는 함께 가져가야 될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경기입니다. 다만 도쿄베르디의 승리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팀 내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주전자원 모리타 코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 이와타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수비진들의 허수아비 같은 모습들, 이와타의 후르카와 선수 혼자서 중앙선 전부터 혼자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서 득점을 하는 장면에서 수비들이 4-5명이 붙었는데 뺏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쿄베르디의 무너진 수비 집중력을 생각해서 도쿄베르가 원정에서 승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코마리의 승리를 생각하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쿄베르디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갈 때 효과적인 공격이 나오는데, 분명히 이 경기에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갈 것이라는 점, 도쿄베르가 이번 시즌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패 없다 패턴이 있다라는 점,
도쿄 베르디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3무 3패로 승리가 없었다라는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 요코마리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로 보이는데 저는 도쿄 베르의 전 경기에서 수비가 너무 좋지 않은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요코마리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전북현대 대 FC서울. 자, 우선 이 경기는 최근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북현대는 김두현 감독이 새로 왔음에도 아직까지 1승도 없는 상황이고 FC서울의 경우는 지금 링가드 선수가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는 페널티킥 득점으로 드디어 득점포도 가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링가드 선수가 미친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건 단지 득점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FC 서울이라는 팀에서 임시 주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고 풀타임 동안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모범적인 모습, 경기 중 센스 있는 플레이 하나하나 또한 득점이 터졌을 때 팀원들이 전부 모여서 좋아하고 축하해주는 모습들이 FC 서울의 상승세를 이끌어가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분위기가 아주 반대되는 상황이라서 이거 그냥 전북 현대 패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북의 경우가 일단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티아고 선수가 3달 넘게 골을 못 넣다가 드디어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부상에서 복귀한 에르난데스 선수도 교체 출전을 하면서 돌아왔기 때문에 전북도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현대가 FC 서울만 만나면 전북 기준 6승 3무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점, 더 나아가서 최근 20경기의 맞대결을 봐도 15승 5무로 단 한 번도 FC 서울한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성상 전북이 FC 서울에 아주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경기가 토요일 저녁 7시 경기인데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전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K리그 경기들 중에 아마 가장 많이 비의 영향을 받을 경기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 어디로 튈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전북 현대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대전 하나 대 수원 FC. 대전의 경우는 황선홍 감독님께서 선임이 되고 공격적인 측면 수비 자원인 김문환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경기장에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천성훈, 박정인, 이제는 마사 선수까지 영입을 했지만 공격에서 그렇게 임팩트를 크게 줄 수 있는 영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주전 공격 자원인 레안드로 선수가 큰 부상으로 현재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대전을 떠났기 때문에 김인균, 김승대 같은 기존 주축 공격 자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기존 선수들과 단기간에 얼마나 좋은 활약을 보여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원FC의 경우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승우, 안데르손, 정승원 같은 선수들의 조합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원에는 손준호 선수가 돌아오면서 중원에서 안정감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원FC 우세를 보고 있는 경기인데 대전의 경우가 홈에서 확실히 실점이 많이 줄어드는 팀이고 이창근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승부를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 경기는 골대법 계산 결과 무승부 확률이 제일 낮았다라는 점과 축구토토 승무패 4번 경기에서 최다 연속인 6회 연속 정배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배당을 받고 있는 수원FC의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경기 대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5번 경기 간바오사카 대 마치다. 자, 간바오사카와 마치다 두 팀 모두 J리그 3위와 1위를 기록 중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간바오사카의 경우는 홈에서 강하고 마치다는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경기 팽팽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원정팀 마치다의 경우가 한참 좋을 때보다는 공격적으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그 이유로는 역시나 공격 자원인 나상호 선수, 미첼 듀크, 미들 자원인 야스이 다쿠야, 수비수 장민규 선수까지 일왕배컵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고 부상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에 최근 경기를 뛰지 못하고 오세훈 선수도 부상으로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공격에서의 화력이 확실히 예전만큼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서 이 경기 마치다의 승리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기 간바오사카의 승무 배당이 동일한 것으로 볼 때 보통 축구토토 승무패에 들어오는 경기에서 동일한 배당이 있을 경우에 그 동일한 배당 중에서 결과가 뜨는 상황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배당 역시 간바오사카의 승무 투픽으로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간바오사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하려다가 간바오사카가 이번 시즌 홈에서 역배당을 3번을 받았는데 3승으로 전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과 마치다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3연속 무승부는 없다. 간바오사카의 단통 승으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 대 나고야.
자, 지난 맞대결 당시 세르스 오사카가 점유율을 쥐고 더 많은 슈팅을 가져갔지만 나고야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세컨볼을 골과 연결을 시키면서 2대1로 나고야가 승리를 기록했었죠. 다만 공격 자원에 우치다 타쿠야, 캐스퍼 준커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에 나가이 켄스케랑 모리시마 선수는 최근 득점이랑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맞대결에서는 나고야가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세르스 오사카가 홈에서 득점이 안 터지고 있는 나고야를 상대로 충분히 이 경기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차전에 나고야가 승리를 기록했었고 세르스 오사카의 주축 자원들인 레오세아라, 카피사바, 페르난데스 선수가 모두 출전을 했던 경기였음에도 2대1로 패배를 했었다라는 점은 전술 상성상 나고야가 우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양팀의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없고 나고야가 이번 시즌 J리그 원정에서 유일하게 무승부가 없는 팀이긴 하지만 현재 나고야의 공격에서의 득점력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세르스 오사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 울산. 자, 우선 이 경기에서 울산의 경우는 국가대표 수비형 미드필더 정우영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7월 1일 메디컬 테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는 못 나온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강원의 공격수 야구 선수를 영입하려고 강원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지금 강원의 김병지 대표이사가 굉장히 좀 빡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뭐 이 경기랑은 상관없으니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울산의 이번 시즌 경기를 보면 지난 시즌 보여줬던 임팩트만큼의 경기력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걸 홍명보 감독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만큼 임팩트 있는 경기력이 안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뭐 서령우 선수는 치베즈다로 이적을 했고, 루빅손, 아타루, 김영권, 황석호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꾸역꾸역 이기고 있긴 하지만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쇼가 아니면 지금의 승점은 어림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울산의 경우는 주중 경기에서 선발 명단을 보고 울산이 이기려고 주전 자원들을 다 꺼냈구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대구를 상대로 고전을 하면서 역시나 1대0 꾸역승을 기록했고, 엄원상 선수와 주민규 선수가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이 경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포항의 경우는 전북과의 경기에서 제가 볼 때는 로테이션을 제대로 돌렸다. 왜냐? 요새 뭐 전북이 개똥을 싸고 있다라는 점과 전북보다는 바로 동해안 더비 울산을 잡으려고 주중에 이호재, 허영준, 김인성, 정재희 같은 선수들을 후반전에 기용을 했고 신광훈 선수는 출전조차 하지 않았었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무승부 쪽으로 많이들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포항이 이번에야말로 울산을 잡아내기에 가장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포항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광주 대 제주. 자, 광주의 경우가 지금 이정효 감독 체제에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좋은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정효 감독님께서도 지난 수원FC 경기 패배 이후에 인터뷰에서 굉장히 빡이 치셨죠. 뭐 "내가 카페에서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하는 게 뭐 이거 지금 광주는 뭐 영입도 없고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내 건강만 해치는 것 같다면서 이번 시즌 다이렉트 강등 피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발언들이 선수들한테 강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엄지성 선수의 경우는 지금 수완지 시티에서 영입 제의를 받았고 광주에서는 처음에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보내주기로 하면서 이번 제주와의 경기가 엄지성 선수의 고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엄지성 선수가 이적 전에 마지막 경기에서 멋지게 떠나기 위해서 한번 개처럼 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광주 팀 전체에 경기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제주의 경우는 유리 조나탄 선수가 아직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K리그 득점 공동 꼴찌를 달리고 있는 제주인데, 더군다나 원정에서는 홈보다 득점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경기는 광주FC의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 엄지성 선수의 고별전 홈팀 광주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강원. 자, 인천은 지금 제르소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강원의 경우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가 김천 상무와 FC 서울에 패배를 하면서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죠. 강원의 경우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공격수 야구 선수는 울산이 영입전에 뛰어들면서 지금 강원에 남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최근에 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골 결정력으로 이어진 것 같고, 이 경기에는 출전 불투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적 관련 문제가 야구 선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양민혁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유명 구단에서 이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인 양민혁 선수도 좀 마음이 붕 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상원 선수가 최근 경기들에서 넣어줘야 될 골을 못 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미석, 김대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중원 자원에서도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지난 인천과의 맞대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야구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점, 득점을 기록했었던 김희석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다라는 점, 주전 수비 자원으로 선발 출전했었던 윤석영, 이기혁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이 보여줬었던 경기력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승도, 강원의 승도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이 경기 인천의 단통 무승부로 양팀 모두 연패를 끊어가는 정도의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